패션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한봄은 밝고 명랑한 성격이지만 얼마 전 또 겪은 스토커 사건으로 인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한봄은 아버지 한동석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에는 아빠 걱정하실까 봐 말 안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학교도 못 갈 만큼 무서워요. 한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을 때 동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토커가 잠깐만 얘기하자고 난동을 부렸고 오강수가 자기는 보미 씨를 지키는 보디가드라고 말하며 신속히 막아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석은 고민 끝에 차라리 강수를 정식으로 보디가드로 채용하고 한봄과 같은 부서에서 호텔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보미에게 그 의견을 말했더니 자기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오강수가 그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보미는 곧바로 강수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보디가드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에 해달 펜던트 주셔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도 안 되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제 해달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랑 한 사무실에서 호텔 업무도 배워보도록 정식으로 채용하시겠다고 아빠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한봄은 혼자 있을 때 스토커가 나타날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강수가 옆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수인 광숙과 함께 살고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봄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눈빛을 보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다만 형수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미는 강수가 집안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에 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는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가 광숙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광숙은 놀라면서도 강수 도련님이 원하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봄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한동석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수가 편히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차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수를 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강수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봄은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 팀장님. 이러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언제까지 오 팀장님이라고 부르실 겁니까, 보미 씨?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제 이름 부르시면 되죠, 강수 씨라고요. 보미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학교와 호텔을 오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원래 강수는 보안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한봄을 보호해주면서 호텔 업무도 배우라고 해서 두 사람은 디자인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강수지만 의외로 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팀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봄과 팀원들이 VIP 라운지 굿즈 아이디어를 놓고 화려함만 추구하다가 뭔가 막히자 평소 말이 없던 강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가 의외라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화려함만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회의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한봄도 맞아요. 호텔 이미지를 살리되 실용성까지 잡으면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퇴근할 때 한봄은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강수 씨 도움이 정말 컸어요. 기대한 것보다 훨씬 감각이 있으신데요. 강수는 제가 보미 씨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보디가드와 고용인 이상의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수는 하루 종일 보미와 함께 움직였고 퇴근 후 집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의 완벽한 비서, 아니 보미의 완벽한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미는 강수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강수 또한 보미를 계속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봄과 강수가 파트너가 돼서 디자인팀에서 골프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보미가 가져온 여성 패션 화보에서 얻은 세련된 디테일과 강수가 제안한 군용 특수복 봉제 방식이 절묘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활동성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VIP 고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이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 회식 자리에서 한봄과 강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수 씨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보미 씨가 방향을 잘 잡아줘서 가능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티가 날 정도로 하트 뿅뿅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날 호텔 게시판에는 골프웨어 라인, 폭발적 반응이라는 기사와 함께 한봄과 강수의 이름이 화제가 되었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 호흡 정말 좋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동안 잠잠했던 스토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보미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과제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시각에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미, 너 저 군인하고 사귀는 거지? 어차피 내 여자가 안 될 거라면 딴 놈한테 줄 순 없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달려드는 스토커를 본 강수는 재빨리 한봄을 뒤로 물리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가까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와 몸싸움을 벌이며 상황은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112에 신고하였고 스토커가 달아났지만 둘은 경찰서에서 늦게까지 진술하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동석은 강수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딸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마침 차 안 라디오에서 들리는 불길한 뉴스 스토커 피해 여성, 끝내 사망. 이라는 보도가 보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빠 저도 저렇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만일 강수 씨가 없으면 전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한봄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석은 침통한 표정으로 경찰이 더 강하게 나설 테니 괜찮을 거다. 그리고 강수군이 계속 있어줄 거다라고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한봄은 스토커에 대한 공포로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강수 씨가 보디가드 너무 위험하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한봄은 강수가 보디가드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봄이야, 너랑 강수군 두 사람 잘 맞는 것 같은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했습니다. 딸의 안전뿐 아니라 강수가 믿음직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석은 강수를 따로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수는 보미 씨를 좋아하지만 결혼 준비가 안 됐고 감히 생각도 못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미 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동석은 안도의 미소를 띠며 그럼 됐다. 결혼 준비는 내가 도와줄 테니 둘이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석은 광숙을 만나 형수로서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광숙은 강수도련님이 결혼을 결심했다면 저는 당연히 축복해줘야죠.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동석은 노강수군이 호텔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니 더 높은 직책도 맡겨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역시 동석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으니 광숙에게 아무 염려 말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봄과 강수의 결혼은 구체적인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둘이 처음부터 잘 어울렸다며 축하했습니다. 한봄은 스토커 사건이 불러온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싶었고 강수는 평생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점점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핑크빛 감정은 더 짙은 사랑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결심 앞에서 한봄과 강수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안과 설렘, 주변의 지지와 따스한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가족이 되기 위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디가드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인생의 반려자가 되기 위해 한 발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강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장미애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복잡한 심경으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강수의 출생의 비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